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조직하면서도 맞배기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이런 학술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 반려도시 직장 행정 공무원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쪽은 그야말로 길이 없어갖고 전혀 그걸 갖다가 구상을 못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실제로 완벽한 모습으로 어떤 발제안을 구성하는 데는 약간의 흔적이 있다 하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해을 하고요. 조금 더 규모가 클 수 있는 재원이 있었으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정치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어야 됐습니다만은 거기는 아예 이제 엄두도 안 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와갖고 같이 1박 2일은커녕 몇 시간도 같이 있을 정치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는 이제 한국에서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어느 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말하자면 현재 나아가 있는 인식과 그동안의 역사를 짧게나마 들었습니다만 여러 선수님께서 지금서부터 얘기를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됐는 걸로 알고 차츰차츰 진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앞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은 쭉 하면서 우리 세 분 선생님이 들으시면서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토론이나 강평이나 아니면은 질문할 게 있으면 세 분 선생님들한테 그 나름대로 지목을 하셔서 해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젊은 분들이 좀 희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비극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한 20대 분들부터 먼저 우선권을 주더라도 상관없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예. 연령수는 아니라. 그래. 여기. 예. 발언 시간은 되도록이면 3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준비한 걸 갖다가 조금 그렇게 예. 두 번째로 이제 발표를 해주신 분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원래는 선생님. 예, 원래는 사실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주최하신 분이 이제 발언권을 저한테 주신 바를 가장 처음 나온 질문인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자면 혹시 MGTOW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MGTOW? 예. 이거 사전을 다시 편찬해야 되는데 무슨 원 뜻이냐면 이게 men going their own way. 제가 끼는 남성들이라는 뜻입니다. men going their own way. 지갈길 가는 남성들. men going their own way. 예. 대여는 남자들의 복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왜 여기서 남자들이 제갈길 가냐면 여자들한테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기대를 안 하고 아무것도 뭘 얻을 게 없다 생각하니까 나 혼자 살겠다. 근데 왜 혼자 가냐?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비속어가 이제 인용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올뱀이라든가 뱀이나치라든가 여자들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자들과 결혼해서 얻을 것도 없고 나 혼자 살고 굳이 여자가 필요하면 포르노를 보거나 매춘으로 때우겠다 이런 최근에 말하는 극우주의 혹은 대한우파적 경향성 중의 일부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용한 이유는 발제를 해주신 거에서 성평등 하는 거에서 남성들이 단순히 무관심하면 괜찮아요. 그냥 무관심하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좀 그 뜻에 합류를 해야겠다 이러면 그냥 좋게 흘러가는데 최근에 한국 남성 특히 20대나 10대의 젊은 남성들은 아예 여성 혹은 여자, 페미니즘 이거 글자만 들어가면 일단 적대를 하고 봐요. 아까 전에 말한 MGTOW 같은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고 이런 사람들은 여성주의 자체를 무임승차 아니면 여성 이미 성평등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성 우월 사회를 만들 셈이냐 혹은 임금 격차 얘기하면
임금 격차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인용해주신 이런 도표 같은 거를 남초 사이트, 뭐 일모 사이트를 포함해가지고 뭐 루리웹이라든가 오늘의 유명 같은 사이트에 이 통계를 인용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 이 통계가 있는 건 잘 아닌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거는 여성주의 단체들이 편파적으로 한 거고 여성주의 단체들이 편파적으로 한 거고 여성이 더 많은 권익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즉 이들이 이제 뭐 소수의 극우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리버럴을 자처하는 현재 여당 지지층에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성평등을 하려면 이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논하기에는 이게 약간은 논점이 일탈이 아닌가 하겠지만은 일단은 분명히 문제를 인지는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완 질문. 10대, 20대 남성들이 여혐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그 여혐에 사로잡힌 10대, 20대 남성들이 비율은 우리 조혁기 씨가 볼 때 어느 정도 추정으로 됩니까? 통계는 잡아보지 않았겠지만. 통계는 잡아보지 않지만 저는 과반수가 넘는다 생각합니다. 과반수가 넘는 10대, 20대 청년 남성들이 여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의 네오나치처럼 소수면 그냥 그 사람 빼고 논의가 잘 진행되겠지만 네. 이제 장차 사회의 주류가 될 사람들의 과반수가 있다면 그거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예, 양상희 선생님 그럼 먼저 당겨 쓰겠습니까? 단어 두 개만 물어볼래요. 아까 그 약간 비속어 쓴다고 하시면서 두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단어라서. 예. 어떤 그 단어? 설명 MGTOW 요즘 여자들이 이렇다라는 단어 두 개.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어떤 단어 두 개를 쓰셨는데 의미를 몰라가지고. 꼴페미는 꼴통과 페미니스트의 합성, 페미나치는 페미니스트와 나치 합성. 네. 이거 저희 알겠습니다. 우리 이문. 제 이번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출산하는 게 한 번을 넘어서 이제 0.1이라는 것까지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처하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세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깊었던 게 단지 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노인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만약에 초고령 사회가 오게 되면은 그 노인들의 일자리나 청년들의 그 노인들의 복지를 노인들의 복지를 지원하게 된 세금을 세수를 어떻게 확보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삼식 선생님하고 홍선아 선생님이 조금 가까운 이야기가 차례로 하지 않고요. 이건 청년 특권을 좀 드린 거고요. 테이블에 임의적으로 한 명씩 눈 마주치는 대로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선생님. 그렇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질의보다는 네. 저는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황당하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거하고 노인층이 자꾸 이렇게 증가한다는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지금 저희 그 딸 아이 케어 때문에 제가 상당히 그 생활하는데 그 제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제어를 왜 받느냐 보니까 그게 제가 살아가는데 그 돈하고 상관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렇다면 어떤 해법에서 지금 그 출산을 왜 안 하고 왜 결혼 안 하느냐의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보육의 문제가 같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인층들을 지금 그 보육하는 데 가보니까 거의 아침 시간에 그냥 놀리고 한 10시나 돼서 한 9시부터 이제 뭐 8시 이렇게 뭐 일찍부터 받아서 거의 놀렸다가 10시부터 수업을 하고 거의 이제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노인층들을 좀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좀 쓰고 그리고 어떤 뭐 그 임금을 좀 지불해주고 이런 패턴을 좀 해주면 서로 상호적인 부분에서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또 그게 아마도 그 지금 그 사교육비 뭐 공교육 뭐 이런 부분하고도 아마 조금 더 연관되어 있지 않겠는가.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일제를 하자 그랬지만 사실 전일제의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전일제 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누가 결국 그 아이를 케어하고 책임을 질 부분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을 좀 활용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마을의 부분으로 돌아가면 마을 그 어르신들이 또 다시 아이들을 좀 케어해주고 학생들을 좀 케어해주는 그런 어떤 장을 좀 마련해주면 많은 부분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또 지방의 부분, 지방이 지금 만약에 소멸된다면 그걸 그냥 소멸된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땅들은 다 그대로 있잖아요. 사람은 없다더라도. 그렇다면 그 땅들을 정부가 국유화해서 오히려 지금 거의 스마트한 농법을 쓴다든가 아니면 전부 정지를 해서 충분히 생산성 있는 생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경제라는 부분으로 돌아가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봤어요. 또 하나의 부분은 지금 최고령층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어쩌면 좀 황당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고려장처럼 네. 그 부분이 왜냐면 베이버 부모 저도 그 나이층에 속하지만 이 층들만 일시로 사라져 준다면 사실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게 히틀러도 뭐 말 잘해서 어떤 정책들을 다 펴나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결정적으로 따지면 국가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개인이 좀 희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보신 거죠? 예, 오로지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난임 문제만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 반은 해결된다. 무슨 문제? 난임 문제, 불임 문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한국의 불임 환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작년 2017년 통계가 지금 나왔어요. 1월에서 7월까지 나왔어요. 상반기. 예, 아니 1월에서 7월 상반기가 약간 길어요. 거의 상반기. 예, 25만 명이에요. 8월에서 12월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러한 추세로 간다면 불임 환자가 35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몇 세대의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인구에서 그런 겁니까? 전체 인구에서 그런 거죠. 35만 명의 불임 환자가 있다는 거야, 한국에. 근데 그건 병원 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35만 명이 불임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되죠. 예. 근데 불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남자가 불임 문제 때문에 병원 간다는 것은 진짜 창피한 거예요. 남자 구실을 못한다.
여기 남자분들 가겠어요 병원에? 2008년도에 세계일보가 정부의 추산은 불임 부부가 140만 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한국에 아이들이 출산되는 게 한 해에 32만 명인데 불임 환자가 그거보다 몇 배가 더 많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역시 2008년도 그 통계도 불임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숫자가 됩니까?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 추산이고 추산. 추산. 예, 정부의 추산. 추산이고. 예.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불임 환자가 많았을까요? 데이터에 나온 거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불임 환자 수가 약 5만 명이 돼요. 5만 명. 2000년도는 5만 명. 근데 2017년도에는 35만 명이 된다는 것은 무려 7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7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질병이 7배가 증가했다면은 비상이 울려야 돼요. 비상이. 왜 불임 환자가 이렇게 증가할까요? 불임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20년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에. 그게 뭐냐 하면은 GMO, 유전자 조작 식품이 수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식품 GMO 수입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거기에 잔뜩 흡수되어 있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불임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벌써 제가 책을 2015년에 출판할 때 벌써 잔뜩 있었어요. 근데 지금 3년 지난 지금부에 더욱더 쌓여져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를 알아드릴 텐데 거기 데이터가 있어요. 글리포세이트가 어떤 식으로 남자의 불임을 일으키는지,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키는지, 정자의 수를 감소시키는지, 유산을 일으키는지,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이게 특이해요.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이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몸에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임신 중, 어린아이, 이럴 때 극소의 호르몬을 교란하는 물질이라면은 엄청난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얘기를 지금 2분, 3분이라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1분 더 하십시오. 예. 이 지금 이 한국의 정책의 문제, 저출산 문제, 이게 급소예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맹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불임이에요. 불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이 저출산 문제에 불임이 같이 차지해야 돼요. 근데 저출산 정책에 사용되는 재정의 1%만이 불임 문제에 사용돼요. 99%는 지금 10년 동안 140조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토론하고 있고 거의. 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요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불임은 치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은 뭐냐면 우선 전문가들이 정부가 왜 이렇게 불임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예방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다 같이 작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떤 문제하고 비슷하냐면은 임진왜란 전에 그리고 조선 말에 나라 뺏길 때까지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게 너무 우둔한 거예요. 이게 한국 민족의 취약점입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의제와 의제와 관련한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얘기하고 나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지금 현재 핵심은 아주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부분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하시도록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은주 선생님. 하실 얘기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은지 선생님께서 지금 아,
은주쌤은 마이크. 예. 저는 그냥 구현설명 끝나면 오로지 선생님 말씀에 보면 그 출산 문제나 이런 거 자체가 불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거든요. 불임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그 화학적인 이런 관계도 많고 식생활도 굉장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저기 청년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그런 뭐 주거나 이런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또 앞으로 그 아이들이 생활하고 지내는 데에 대해서 또 그것만이 저기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오로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 식생활, 그러니까 그 김신범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보면 그 군산에 고양이가 이제 요즘은 그 들고양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들고양이는 우리보다 생애 주기가 한 10년 정도니까 우리는 한 100년 살잖아요. 그 10배 되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 들고양이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들고양이들이 이제 자라고 또다시 이제 저기 이세를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컷 고양이에서 자궁이 발견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종이 일어나는 네, 거죠. 변종이 예, 예. 일어나니까 그 변종 자체가